부모라는 존재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우주와도 같은 존재죠. 그거를 잊지 않으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화를 한마디 내는 건 우주가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군요, 아이한텐. 뭐 비유하자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훈육 단계는 몇 살부터 보통 잡죠?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네.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보통 한 만 2세 전후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만 2에서 3세 정도. 그럼 아이가 부모 말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훈육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훈육을 해서 뭐 야단치고 아이가 하느니. 힘들어 하느니 네, 네. 알아들을 때 탁 해주는 게 좋기는 하죠. 네. 그럼 만 2세, 3세 이즈음에 자연스럽게 애착해서 훈육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훈육 단계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어떤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구나. 그래서 안 해야 될 건 또 안 하고 또 스스로 해야 될 건 스스로 하고 이런 규칙들이 있음을 알고 또 그걸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갖다 이야기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처음엔 아이들이 그걸 잘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잘 하나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요거 지금 우리 아이한테 시켜봐도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으시는데요. 네. 좀 자주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는 한번 부모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아이에게 하라고 하면은 아이가 그거를 성공해서 끝날까요? 실패로 끝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그거를 스스로 생각해 보셔도 대개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가 이건 못하겠다. 이거 네. 시키면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럼 거기서 조금 가능하겠다 싶은 것들 위주로 처음에는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럼 아이가 성공 경험을 조금 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중요하죠.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를 주고 너 이거 지켜야 돼 라고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씩. 네. 예전엔 그런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특히 좀 강하게 키우겠다고 하는 그렇죠. 아버님들이 네. 막 뭐 무섭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것들을 좀 억지로 시켜서 아이가 그걸 해내야 강하게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모님들이 과거에는 꽤 많았는데요. 요즘은 좀 드물어지기는 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걸 해내는 아이들은 성공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거를 해서 계속 실패만 하게 되면 실패를 통해가 쌓이면서 아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낙담하게 되기가 쉽죠. 아, 이런 거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 뭐 해도 안 돼, 뭐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기가 쉽죠.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거는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결국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결국 부모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좀 떨어뜨리는 측면 같은 게 혹시 있진 않을까요?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특히 위험한 거, 또 두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일찍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그냥 그렇지 않은 것들을 너무 어릴 때 다 가르쳐 주려고 하시다 보면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좀 아이도 벅차고, 아유 뭐 이렇게 할 거 엄마가 하라는 거 내가 뭐 못하는 것도 많은데 참 나는 잘 안 되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가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 이게 오늘만 훈육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아이를 훈육해 나가야 되니까 좀 우선순위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과제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쉬우면서 또 꼭 필요한, 말씀드린 그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거. 꼭 필요한 거부터 먼저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경우,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 주위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고 하는데 부모들이 터치를 안 하는 경우들도 사실 가끔씩 봐요. 네. 아이 이제 기 살려준다고. 네. 그럼 이런 경우는 훈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너무 야단치면은 또 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이게 식당도 참 분위기가 다양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놀이공간, 미끄럼틀 이런 거 있고 그러는 식당들도 있고, 또 한편에는 좀 굉장히 격식 있게 와서 뭐 식사를 하는 그런 레스토랑 식당들도 같은, 네.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 다 경험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좀 평소에 가지 않던 저희 부모님, 아이에겐 조부모님 모시고 좀 격식 있는 레스토랑을 갈 일이 있었는데요. 가서는 거기는 굉장히 좀 조용한 이런 분위기죠. 아이들도 다 차분하게 좀 있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래도 아이가 조금 커서 갔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진 않았어요. 화장실 갔다 올 때 조금 뛰긴 했는데 뛰다가 아차 하고선 또 멈추기도 하고 그 정도 자제력이 있을 때 갔다 왔더니 끝난 다음에 아이가 내가 이런 레스토랑에서도 행동을 잘하고 마쳤다. 일종의 성공 경험이죠. 그게 아이 자존감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너무 어린 나이에 가서 그런 데서 막 자꾸 야단 맞게 되고 다른 식탁에 있는 분들의 눈살을 눈총을 받고 그러고 오게 되면은 그거는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역시 단계별로 시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아이들 입장에 힘들 수도 있어도 그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아이가 나 이런 거 해냈다라는 그런 성취감, 성공 경험을 아이들이 함으로써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다른 아이들은 다 배워서 할 줄 아는 걸 자기만 그런 훈육을 못 받아서 못하면 나중에 이제 단체 생활할 때 좀 좋지는 않죠. 자기만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게 굉장히 자존감에 오히려 그거를 배울 때는 너무 과하게 배우면 그게 아이한테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기살려줘야 된다 네. 이런 분들이 많지만 그걸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자기 혼자 모르고 못하고 있으면 그거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굉장히 걱정스럽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규칙을 지킬 걸 지키게 해주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에 사실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우리 아이라고 해볼게요. 애가 막무가내로 막 때를 써요. 네. 말을 안 듣고 이 상황에서 막 그래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오은영 선생님 방송에 나가면 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일 부모님이 아셨으면 싶은 거 역시 책에도 굉장히 강조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그게 어른들, 부모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것 같다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또 때 쓰는 그 마음에 이유가 있거든요.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 번쯤 알아봐 주시는, 공감해 주시는 그런 단계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이런 게 갖고 싶어서 지금 울고 있구나, 바닥에 앉아 있구나. 저거 또 공감이라는 거는 알아주는 것 플러스 같이 느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보기에도 저 장난감 진짜 멋있다. 갖고 놀면 재밌겠다. 나중에 사서 같이 그래 놀아보자. 근데 지금 어제 장난감 다른 거 샀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은 이제 살 수 없고 나중으로 미뤄야 된다든가 이런 먼저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고 공감해 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조언을 주면 아이들도 훨씬 잘 수긍을 하고 훈육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마트 이런 데 가보면 떼쓰는 아이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통 그거 안 돼, 사지 마.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공감 단계를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요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좋죠. 아이들이 그러면 잘 받아들이나요? 공감을 하면? 생각보다 많이 효과가 있는데요. 단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그 전에 한 단계가 더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떼쓰는 거의 강도가 내가 공감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접수가 될 정도의 지금 흥분 상태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얘기하는 게 지금 귀에 들어가지도 않는 단계면 사실은 먼저 좀 기다려야죠. 그래서 이게 내가 떼써봐야 엄마 아빠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게 엄마 아빠가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냥 느긋하지만 단단한 벽처럼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가 확실하구나 하는 느낌으로 좀 기다려 주시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단계로 내려가거든요. 그때 이제 공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아이가 보통 굉장히 때를 쓰거나 화를 내면 부모도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부모도 같이 화를 내고 너 도대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아이가 너무 이 떼쓰는 텐션이 높으면 이게 떨어질 때까지 부모는 그냥 기다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좀 차분해지고 네. 그럼 그 다음에 공감이 들어가고 공감에서 아이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안 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렇죠. 부모부터가 좀 마음을 다스리고 네. 좀
느긋한 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떼쓰고 화를 내면 부모도 화가 나서 나도 먼저 쏘아붙이고 이제 화내기가 쉬우니까 네. 그럼 이게 서로 화가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 화 말씀하시니까 또 떠오르는 게 하나 있네요. 그 부모님이 좀 이렇게 엄하게 훈육을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뭐 체격도 몇 배 크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표정이나 엄한 말투, 목소리, 톤, 크기 이런 거 정도만 조절을 해도 그 분위기만 조절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좀 엄하게 한다고 감정을 이제 실으셨다. 근데 거기서 저는 한 가지 체크해 보시라고, 요건 책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감정을 실어서 조금 말씀을 하셨다면 그 훈육이 끝난 후 바로 감정 전환해서 즐겁게 혹은 뭐 다른 일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걸 계속 씩씩거리고 계시게 되나요?를 여쭤보게 돼요. 부모가요. 네, 부모가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거면 그건 계획된 수준의 자기 감정을 좀 이용해서 훈육에 쓴 것이죠. 일부러 화를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기 감정 못 이겨서 아이한테 그걸 발산한 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부러 아이한테 엄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번 화를 내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지만 네.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화를 내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럴 수 그건 절대 그건 해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절대라고 하기에는 부모님도 인간인데 네, 제가 네. 부모님께 완벽한 로봇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예. 절대까지는 아닙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는 건 안 하는 게 네. 좋다. 네. 어떤 칭찬의 기술, 요령 같은 것을 우리가 좀 부모들이 쓸 수가 있을까요? 제일 흔히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는 노력을 칭찬하는 게 좋다. 그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좀 참을성을 발휘하고 이런 그 과정에 대한 칭찬,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는 많이 하시죠.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칭찬이라는 게 꼭 말로만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사랑스럽고 너그러운 눈빛으로 봐주실 수 있다면은 그런 분위기 자체가 또 칭찬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너무 호들갑 어렵게- 떨어서 막 이렇게 칭찬하지 그렇죠. 않아도 네. 또 아. 너무 작은 거에 호들갑 떠는 거는 좋지는 않죠. 그 아이가 한 노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칭찬이라는 게 꼭 너무 해야 되겠다, 언제 내가 이 구체적인 칭찬을 할까, 이것도 생각은 하셔야 되지만 그냥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칭찬하는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이가 무언가 조금 노력을 하고 성과를 보이고 뭔가 잘해내면 그때 그 노력에 비례해서 적절한 칭찬. 네. 근데 꼭 호들갑 떨지 않고 네. 따뜻한 분위기로 해줘도 아이들은 칭찬이라고 느낀다. 그렇죠. 이게 약간 너무 그 비례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간다던가 네. 단체 생활할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큰 칭찬 받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네. 그럼 이렇게 칭찬 안 되면 해주네. 네.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칭찬도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면은 화도 사실 그렇게 크게 내지 않아도 아이들 입장에선 부모가 이미 기본적으로 크고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칭찬도 너무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아이 입장에서는 따뜻한 부모의 말이 칭찬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의 입장에선 부모가 훨씬 더 화를 내건 칭찬을 하건 임팩트가 크게 느껴진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뭐 칭찬이나 화를 내고 이러는 걸 떠나서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그 애착 단계에서는 부모가 어떤 세상의 대변인, 대리인이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 부모라는 존재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우주와도 같은 존재죠. 그거를 잊지 않으시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화를 한마디 내는 건 우주가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군요, 아이한텐. 비유하자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훈육을 거쳐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아까 자립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럼 이거는 뭐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